여러분 어제 깜짝 놀라셨죠? 어제 또 한 사람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 그리고 예전에 언론사에서 같은 직장에 있었던 기자 뭐 이렇게도 또 알려져 있는데,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국일보 출신 이제 언론사 간부가 지난 주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업자죠.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A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 저녁 8시쯤에요.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동생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 이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을 목적으로 김만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도 벌어졌죠. 경찰은 A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등의 청탁까지도 함께 받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검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요. 이번 달에만 지난 27일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6월 27일을 포함해서 3차례 A 씨를 소환 조사했고,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요, 저희 이제 그 기자들이 바로 직감적으로 취재를 해야 될 대목들이 두어 가지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살 혐의를 혹시 경찰은 갖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유서가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수사를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어떤 강압 수사는 없었는가, 뭐 이런 점들을 바로 취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최 기자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의 경찰 설명에 따르면요, A 씨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 뜻에 따라서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부검까지도 진행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장과 자택 등에서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것 등인지 등등은 추가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 이 A 씨는 이제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변호사는 어떤 입장인지요? 네, 변호사가 설명을 내놨는데, 이 A 씨 변호인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처럼 일간지 보도가 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요, 회사가 본인의 소명을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 조치를 했고, 법원에서도 이런 사측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돼서 A 씨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에 대해 이 부분도 마음 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강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 변호인은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최백목 국장께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검찰의 강압 수사는 없었다, 그러나 매우 억울했다,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는 변호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이제 1억 원 돈 거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김만배 그러니까 씨와 이 숨진 사람이 돈을 빌렸다, 이런 거죠. 빌렸다는 거죠. 김만배 씨가 씨한테 꼬아줬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김만배 씨가 다른 그 기자 출신이나 현직 기자들하고도 돈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게 다 일방적인 거래였던 거죠. 그런 거죠. 전부 아니 빌려준 김만배 씨가 돈이 많으니까. 예. 이제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경우는 조금 달리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네. 김만배 씨가 한국일보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일보 측의 현직 기자란 말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정말 본인 말대로 뭔가 자기가 이제 집을 얻어야 되겠다 싶은데 주변에 뭐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김만배 씨가 이런 걸로 성공했다고 하니 네. 뭐 빌렸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신문사나 다른 방송사에 있는 기자들과 김만배 씨와의 관계, 네. 이거하고 한국일보 이 어떤 선후배 간의 관계, 이거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한국일보의 간부였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대장동 관련한 기사 중에 뭐 혹시 유리한 기사를 청탁한 거와 이 1억 원 돈 거래가 연관이 있지 않나, 아니면 무슨 기사가 나갔을 때 이 기사를 막아달라고 혹시 1억 원을 주지는 않았나, 이런 거는 검찰이 당연히 들여다보고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 기자님 이제 그 예초에는 네. 돈을 선의로 빌려주고 꼭 가서 이제 집을 사는데 보탰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돈 거래가 일단 발생을 하면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새로운 그 인간관계 같은 것이 생기고 그 이후에 민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뭐 그런데 한국일보에서 해고되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하. 검찰에 불려다니고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좀 안타까운 일인 게 이게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이 기자한테 뭘 덮어 씌우거나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발견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장현주 위원장님께서 네. 자, 이 사건은 이제 뭐 검찰이 기소도 하지 못했고 뭐 재판은커녕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수사해 오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요. 네.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이제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제 조사 중인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더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음으로 종결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수사했던 내용들은 관련 사건에서는 당연히 또 유력한 증거나 입증 자료로 쓰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이게 누구하고 관련이 있느냐 아마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의문을 어제부터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김만배 씨하고 관련이 있고 김만배 씨는 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제 뭐 근거는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직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과거 언론인들에게 로비를 벌였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때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이런 평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안 쓰는 기자. 김만배 씨가 아니 법조 팀장이면서 기사를 쓴 걸 못 봤다 이런 겁니다. 과거에 김중호 CBS 법조 팀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사 법조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장 오래 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기사를 안 쓰는 기자로 유명했습니다. 기자 본연의 업무보다는 기자단 가입을 위한 뭐 재반 작업이 중점을 줬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론 이제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많았죠. 기사를 안 쓰는 기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렇죠. 비판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니까요. 네. 최지원 기자, 기사를 안 쓰는 기자. 그런데 이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고 엄연히 한 언론사에 소속된 팀장이었잖아요. 기사 안 쓰고도 팀장 유지가 됩니까? 아무래도 팀장이 이제 데스크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요. 이제 일선 말진 기자들, 출입 기자들이 올려 보내주는 기사를 주로 이제 편집하고 데스킹 과정을 거치는 예. 역할을 주로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 명의로 쓰는 기사들은 적을 수밖에 없긴 한데 저도 이 돈봉투 의혹 당시 취재할 때 보니까 김만배 씨를 경기도에서 많이 봤다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 법조 출입하는 서초동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예, 서초동에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의회나 성남시 의회에 많이 출입해서 그때 당시에 의회 의원들도 굉장히 특이하게 여겼고 어떻게 보면 좀 여기까지 와서 취재를 하나 이렇게 여겨졌을 정도로 목격이 많이 됐었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대장동 관련 업무를 보고 다녔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그 성남시 의회 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거래도 오갔고 이런 대화 내용 등도 공개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목격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많았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자해 소동도 있었다 또는 뭐 재판이 지연됐다 이런 얘기가 줄을 이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자해 소동만 놓고 보면 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검찰 수사와 여론의 압박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네. 그 여론이 약간 동정론으로 좀 갈 수 있게 네. 여론을 조성하는 용과 그다음 검찰의 수사 압박을 조금 낮추는 검찰 압박용, 검찰에 부담을 주는 용 자해 소동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뭔가 어떤 자해를 해서 뭐 본인이 의도하는 거를 달성하려는 걸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홍석준 의원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기사를 안 쓰는 기자. 그래서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사 작성이나 기사 데스킹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에 더 신경이 쓰였던 그리고 그런 쪽으로 더 일을 했던 기자 아니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드러난 것으로는 기자는 어떻게 보면 좀 타이틀 내지는 취미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 로비스트. 특히 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어떤 자금 돈을 가지고 법조계, 언론계 그리고 정치계에 많은 인맥을 구축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법조계는 잘 아시는 지금 대법관이었던 건순일 대법관이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네. 언론계에서는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저런 어떤 언론인도 그렇지만 특히 또 신앙님 네. 또 기자하고 막 대선의 어떤 막바지였던 조작을 또 하려는 그런 어떤 인터뷰 시도도, 조작. 예, 네.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좀 이런 어떤 언론에서의 어떤 인간관계가 어떤 배경이 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만배 씨의 이런 많은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대장동 사업하는데 원래 애초에 대장동 사업의 땅 작업을 통해서 추진했던 주체는 이제 남욱 씨였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이 대장동 사업의 주체로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면에서 김만배 씨는 무늬만 언론인 기자고 결국은 어떤 로비스트였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대표하고 다 이제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니까 2017년도 2022년 사이에 민사 형사가 너무 지금 재판이 60% 이상 지금 시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경 수사권 때문에 또 수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은 사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 내지는 국정에 여러 가지 혼란을 지금 가져오는 만큼 빨리 좀 이런 걸 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법의 불안전성 이것이 너무나 커지는 바람에 이런 비극적인 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1년 6개월 전 김만배 씨 행각이 재소환됐는데요. 2022년 12월 14일 김만배 씨가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면서 자해 소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먼저 당시 응급실에서 나오던 김만배 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만배 씨, 혹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몸 상태 어떠십니까? 최지원 기자, 당시 김만배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 때 12월 14일 밤 10시쯤이었거든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였죠.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김만배 씨는 변호인에게 연락해서 본인의 자해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듣고 현장에 도착한 변호인이 119에 신고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흉기를 긋는 행동을 보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전해졌었고요. 이 당시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본인으로 인해서 잇따라 체포되거나 또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들을 견디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풀 핵심 당사자로 이재명 전 대표와의 관계에도 의문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와 김만배 씨는 서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를 인터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분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한다는 정도 알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취재하셨다가 나중에 저하고 관계된 사업하시면 이렇게 언론에 도마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서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네, 최 국장님, 저희 이제 오랜만에 예전 영상을 한번 이제 네. 소환해서 봤는데 사실은 두 사람의 일치된 그 대목이 뭐냐면 만난 것은 한 번뿐이다 인터뷰 때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김만배 하면 이재명, 이재명 하면 김만배 이렇게 두 사람 관계를 특별하게 조명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두 사람과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밝혀지지 않은 게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천화동인 제7호 실소유주가 현직 기자가 있었어요. 네. 이 기자 말에 따르면 이제 김만배 씨가 법조팀장 당시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법조팀장들한테 네. 소개해주는 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이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인터뷰 한 번 한 것밖에 없다. 이 얘기는 사실과 다른 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검증을 해봐야 되고 그거보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은 우선 이 재판거래 의혹 이재명 이제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사실은 2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대법원에 가서 그게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때의 그 재판관 주심 재판관이 권순일 그 재판관이 네. 아니 주심이 아니고 이제 그 가부간에 그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권순일 재판관인데 맞습니다. 그 재판거래 의혹이 있죠. 네. 이 부분도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후에 김만배 씨가 각종 그 대장동 업자들과의 사이에서 50억 클럽에 권순일 그 전 대법관을 꼭 끼워 넣는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것도 뭔가 의문스러운 장면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하나는 사실은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의 배분을 맡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 50억, 어디에 얼마 이거를 분배하는 역할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뭐 대장동 저수지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김만배 씨가 사실 천화동인 1호에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그 이재명 그 전 성남시장을 위한 그 어떤 패밀리들을 위한 자금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김만배 씨는 지금 항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 돈은 내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저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국장님 이제 네. 김만배 씨가 했던 말 중에 녹취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동생들하고 내 몫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게 크게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분이 지금 해명이 된 겁니까? 그것도 해명이 안 됐죠. 그게 이제 2020년 당시에는 네. 사실은 김만배 씨가 뭐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도록 지시한 것도 나와요. 네. 그게 남욱 변호사의 증언에 나와요. 네. 자, 근데 나중에 남욱 변호사가 아니라고 또 그걸 부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 시점만 놓고 보면 이제 그 김만배 씨의 어떤 주문 또는 허위 인터뷰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꽤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김만배 씨가 뭔가 이 대장동 의혹의 비리의 그 어떤 초점을 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의 공작적 행태를 벌인 것 아니냐.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김만배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함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씩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숨을 거두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홍석준 의원께요. 국민의힘의 원희룡, 윤상현 두 당권 후보들이 이번에 그 전직 언론인 사망 사건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 두 분이 이제 특검을 주장한 배경은 지금 벌써 이번 언론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6분이나 지금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구 처장을 비롯해서 성남도시공사 분들 또 언론인 분들 관련해서 6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분들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것이 없죠. 네. 뭐 본인들의 어떤 심적인 어떤 부담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만 했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면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두 분이 이제 특검을 주장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보다는 좀 더 1차적으로는 검찰에서 좀 더 이제 조사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잘 아신 것처럼 특검이라는 것은 상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에서 결국은 어떤 대통령의 어떤 권력 행사를 이제 입법부가 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검이 남발을 해서는 어떤 사법체제 내지는 어떤 국가 상권 분립에 어떤 많은 어떤 혼란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하는 행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특검을 지금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최상기 특검을 비롯해서 김건희 어떤 여섯 특검이라든지 지금 22대
지금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계속 특검 시리즈로 지금 현재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민주당 어떤 행태와 좀 맞불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특검보다는 좀 더 검찰의 면밀한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국민의힘이 이제 전략적으로 맞불 특검을 내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선은 우리 사법 체계에 따른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